네, 방금 꽤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도 재미있는 강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게임에 영화급의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지금 브라이언 앤더슨 님께서 와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니티의 솔루션 엔지니어인데요. 제 배경은 영화 제작입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캐릭터 제너럴리스트와 캐릭터 아티스트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업계가 상당히 많이 변했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실시간 AI와 머신러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워크플로우 데모인데요. GVI 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스타일라이즈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술은 모든 종류의 캐릭터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또 유니티에는 지금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는 지바 RT라는 툴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머신러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션 후에 저에게 오시거나 캐릭터 부스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 변형형 머신러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캐릭터 리그를 가지고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서 디포메이션을 학습을 하면 같은 캐릭터 리그라도 더 빠르게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캐릭터 리그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조인트 계층 구조와 또 바운드 스킨, 그리고 디포메이션 커렉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 릭이 느려지는 것은 디포메이션 커렉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포메이션은 모든 종류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커스텀 디포머, 핸드 스컬프팅 된 코렉티브, 또 피부의 볼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작을 지닌 헬퍼 조인트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가 관절과 함께 움직이는 방식을 교정하거나 변경을 하는 모든 것에는 성능 비용이 수반됩니다. 일단 이러한 인풋, 조인트 계층 구조, 그리고 스킨 디포메이션이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광범위한 모션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 모든 디포메이션 효과를 학습한 다음 결국 단일 머신러닝 노드를 만들어서 모든 피부 변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니티의 캐릭터 퍼블리싱 파이프라인에서 머신러닝을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예시고요. 이 방법은 업계 여러 스튜디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릭터 릭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최적화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캐릭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 유형의 디포메이션에 대해서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변형에 따른 성능 비용에 대해 걱정할 수 없다면 머신러닝의 강력한 성능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더 빠르고 더 멋지게 변형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머신러닝의 기술적인 측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요. 머신러닝 시스템에 공급할 멋진 디포메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Ziva VFX를 사용했습니다. Ziva VFX는 유니티의 캐릭터 시뮬레이션용 툴입니다. 마야 플러그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근육과 연조직을 통해서 일종의 물리 효과를 복제하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스켈레톤으로 시작해서 그 외에 근육 오브젝트를 만들고 모든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빌드하고 그 조직을 함께 붙인 다음에 피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하면 메쉬의 매우 사실적이고 멋진 변형, 디포메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아래에서 근육과 뼈가 서로 맞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와는 반대인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와 스타일라이즈드 시뮬레이션 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캐릭터와 마이크로폼 그리고 디테일한 근육 효과는 일반적으로 산만해 보이고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목표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형태를 매우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명확한 실루엣과 깔끔한 라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가능한 디포메이션 시스템으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디포메이션 퀄리티의 기본적인 수준을 높이고 캐릭터 아티스트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피델리티가 높은 디포메이션 세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아트 디렉션을 구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수많은 수정 작업을 매뉴얼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멋져 보이는 캐릭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세스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리그로 시작하고 여기서는 M 기어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에 본 지오메트리를 빌드하고 릭에 바인딩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대상이고요. 뼈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의 변형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완전히 제어됩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마야 랩 디포머를 사용해서 캐릭터 지오메트리를 조직 오브젝트에 붙이면 모두 함께 변형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무한한 양의 코렉티브 쉐이프, 컨비네이션 코렉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스튜디오라면 수작업으로도 모양을 추출을 해서 포스트 베이스 디포머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뮬레이션에서 추출한 모든 쉐이프, 형태가 하나의 규칙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잘 작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베이스 디포밍 시스템에 다시 통합을 하면 이러한 모양 간의 트랜지션이 얼라인되고 특징과 형태도 잘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 세계에 무언가를 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실적인 인간을 만들 때는 사실적인 인간을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는데,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의 경우 스톱모션 퍼펫이 이 기법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실제 대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 인풋을 살펴볼게요. 이게 본 지오메트리인데요. 이것이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하는 인풋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요소로 모델링 했습니다. 주로 실린더로요. 그리고 뼈대 디자인을 보시면 연결 지점에 제가 큰 갭을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또 팔꿈치와 무릎에 떠있는 본캡도 있습니다. 이는 캐릭터의 미묘한 실루엣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은 대상이고요. 뼈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되지만 디포메이션 전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인풋에 머티리얼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변형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조직의 레이아웃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워크플로우를 위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디팅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일부를 끄고 싶거나 시뮬레이션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싶다면 모듈형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캐릭터의 손가락이 3개가 아닌 5개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손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조직 오브젝트가 속이 비어있고 뼈 주위에 맞도록 모델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매우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컬리전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으로 자르면 오른쪽에서 어떻게 조립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받는 질문은 조직의 두께와 뼈의 두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인데요. 만약에 실린더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아주 얇은 뼈 세트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뼈를 변형하면 시뮬레이션이 변형의 모양을 대부분 제어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운데 매우 두꺼운 뼈가 있고 바깥쪽에는 얇은 조직층이 있다면 결국 시뮬레이션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모양은 뼈가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뼈를 구조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껍게 만들되 변형할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는 두껍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핸드 스컬프팅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릭터에 결합될 척추와 같은 부분을 충분히 얇게 유지해서 형태를 수정할 필요 없이 멋지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뼈대를 만들어서 리그에 바인딩 할 겁니다. 이 작업은 실린더만 있으면 돼서 매우 빠르지만 반복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서 뼈를 수정하고 조직을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하고 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시도해야 할 모든 것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갈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조직을 변형시키는 텟 메쉬가 있고요. 모든 조직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조직을 뼈에 부착하는 일부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Ziva VFX의 Quasi-Static Integrator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Ziva FX 개발자인 첸 동님께 제가 이를 설명할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톱모션처럼 시뮬레이션의 각 단계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디포메이션에만 신경 써야 하지 근육이 흔들리는 등의 부차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머신러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또는 형태를 추출하려고 하면 깨끗하지 않은 형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리가 약 130도로 회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반 조직 주변에서 많은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포메이션이 진행이 되지만 구조감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말 깔끔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컬리전도 일어나고 있고 지오메트리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뼈대의 틈새가 어떻게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실 수 있죠. 따라서 다리 윗부분을 척추에서 더 멀리 떨어뜨려서 시뮬레이션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캐릭터의 이 영역을 솔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하반신에서 발생하는 변형이 몸통까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릎이 125도 회전하고 있고 뒤쪽에서 흥미로운 컬리전과 컴프레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구조감을 통해 물리적으로 올바른 느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복잡한 조직이나 뼈 셋업은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변형의 미묘함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회전만으로도 무릎 뒤쪽에서 모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명확한 주름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뼈 디자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무릎 부위를 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릎의 섹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형태에 약간의 아트 디렉션을 주기 위해서 바깥에 본캡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던 바가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과 일치합니다. 단순한 형태, 깔끔한 라인과 실루엣, 그리고 볼륨이 잘 보존되는 멋진 결과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른 것도 보이는데요. 물리감이나 넓은 반경의 디포메이션, 특히 여기 다리처럼 변형이 가장 심한 레이어 표면이 매우 깔끔하고 멋지게 변형이 됩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게요. 캐릭터의 손은 정말 짧고 두껍죠. 그래서 좀 어려운 유스 케이스인데요. 이 스타일에 맞추되 손을 포즈를 취할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뼈대 디자인을 위해서 손바닥과 손가락의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손가락 끝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추가해서 손가락의 앵커 포인트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다니는 본팁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이 솔브를 해줄 거고요. 몇 가지 포즈를 통해서 볼게요. 여기서 뼈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일부 디테일이 높은 영역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맵을 페인팅한 테트 메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손바닥 중앙에 아주 작은 어태치먼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손바닥의 주름선은 손을 손처럼 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손을 변형해서 볼륨감을 살릴 때 주름선을 지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뮬레이션에 핸드 스컬프팅을 최소화하고 또 보정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트 디렉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이러한 어태치먼트들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압축에 따른 볼륨 증가를 보여주는 포즈인데요. 주먹을 쥐면 손 전체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면에서 정말 멋진 만화 같은 주먹이 만들어지고요. 측면에서는 아주 멋지고 강한 실루엣 프로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컬리전은 일반적으로 캐릭터 릭에 넣지 않는 유형의 흥미로운 예시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가능하면 또 좋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텟 메쉬의 해상도를 높여 디테일을 포착하는 대신
뼈대를 약간 축소했습니다. 텔머시가 이미 충분히 작아서 더 이상 해상도를 높이지 않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뼈의 크기를 줄이면서 텟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작업할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베이스 디포머 시스템으로 이러한 유형의 쉐이프를 구현하려면 이러한 쉐이프를 드라이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그 기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몇 가지 손 포즈를 가져와서 솔브한 다음에 손 포즈를 취할 때마다 그 쉐입을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신러닝을 사용한다면 캐릭터 전체의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모든 세부적인 상호작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모든 쉐입을 드라이브하는 방법도 학습하기 때문에 G와 RT를 위한 충분한 학습 데이터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손의 포즈가 캐릭터의 나머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손바닥, 손목, 팔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목을 아래로 돌리면 엄지와 손가락 끝이 손목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손목이 다시 팔 쪽으로 밀려나면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미묘한 변형 효과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캐릭터 아티스트가 나중에 편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를 캐릭터 전체에 수없이 많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손 전체의 성능을 다양한 동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볼륨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캐릭터 디자인의 부드러운 원형 스타일이 형태들이 잘 드러납니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빌드를 되돌아보면 컴포넌트 수와 시뮬레이션 시간이 프레임당 약 20초로 매우 관리하기가 편한 수준이고요. 이는 결국 작업하는 동안 디자인을 쉽게 반복하고 로컬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속도가 약 30% 빨라지는 쿼시 스태틱 인터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듈형 디자인을 사용하면 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팔이나 가슴을 제외한 모든 시뮬레이션 효과를 끌 수 있고 시뮬레이션 속도가 초당 3프레임 정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많은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디자인 작업을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긴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팜으로 전송해서 배치 모드에서 Ziva VFX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파이프라인의 끝에서 진행됐던 시뮬레이션을 캐릭터 파이프라인의 시작 부분으로 가져왔고 이를 사용해서 모든 캐릭터 디포메이션을 했고요. 이것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포스트-베이스드 디포머 시스템으로 쉐이프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데이터가 릭에 저장되면 모두가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그루밍, 클로스 등 사용 가능한 멋진 디폼 서비스가 제공되며 또 리깅이나 캐릭터 릭 자체도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캐릭터 아티스트가 아트 디렉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캐릭터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수정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애니메이션은 디포메이션 디피델리티가 높은 에셋과 더 많은 커렉티브 쉐입을 얻을 수 있고 이 에셋을 코이시브한 시스템으로 정말 멋지게 작동할 수 있고 이를 머신러닝과 결합하면 실시간으로 실행될 수 있는 영화급의 고퀄리티 디포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